산타입니다. 오랜만이네. 7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온도 25도, 습도 어마어마하고, 비가 새벽에 꽤나 그러니까 막 폭우식으로 내진 않았는데, 그죠? 천천히 꽤 오랫동안 하다가 한 5시 반? 5시경에 비가 그쳤어요. 여기 이남 지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지성 호우라는 게 예전에는 모르겠어. 오면은 전체가 다 오고 그러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도 그래도 그 지역별로 광역화가 된 게 좀 지금보다는 굉장히 지역이 꽤 넓었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 옛날에는 눈도 굉장히 많이 왔어, 진짜. 와.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가 86년 무렵인가? 송파 경찰서가 한참 이제 그 일대 배추밭을, 그죠? 호박밭 배추밭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개간하고, 하던 그해 그 서울 동남부 일대는 정말 그 급작스럽게, 와, 나 그때 진짜 무릎까지 그냥 눈이 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서울 시내에 눈 내렸던 거, 도심 지역에 눈이 그렇게 내렸다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심에서 무릎까지 눈이 쳤다는 거. 86년, 85년 무렵 였던 것 같아요. 정독도서관이라는 종로 화동에 있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경성고등학교라고 불리어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제국에 맞는 인재를 당시에 뭐 상당히 수재들이었고, 이후에 76년 77년 무렵까지 하동 시절을 거쳤던 K고등학교, 이후에는 강남 봉은사 일대로 옮겼죠. 거기서 87년도에 연합고사를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세 작품의 공통되는 단편 속 배경에는 그 종로 화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라는 곳이 공통이 돼야 되고, 또 인간에게 어떤 사소한 일로 겪었던 어떤 실망감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공통 주제를 가지고 쓴 세 개의 단편 소설, 그거를 이제 제 딸과 같이 독서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고, 또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하영 씨의 시간여행이라는 작품에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더 범위를 넓혀
정독도서관이 공간이 주는 상당한 그 독자로서 가보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공간 배치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이 정독도서관에 무슨 일로 자기 개인적인 일로 매일 이제 방문을 하게 될 때 마침 예전에 자신과 자신의 애인이라고 할 선배를 도서관에 있는 하얀 벤치에서 만나게 된다는 장면이 있고, 거기서 두 사람이 나를 개인 대화, 짧지 않은 대화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둘이 거길 찾아가게 됐어. 근데 처음 가보는 둘째 딸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 포함해서 흥미로웠나 보더라고. 먼저 처음에 찾지는 않았고 5호선 종로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올라와가지고 북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죠? 인사동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그곳을 또 지나고, 그곳에서 윤보선길이 우측이고, 윤보선길하고 거기 지금 이제 공원화되어 있는 거길 사이를, 거기도 거리가 굉장히 이쁘잖아. 덕수중학교인가? 덕수여중 인가요? 덕수여중, 덕수여고 사이 길을 쭉 걸어서 올라가면 굉장히 길이 이뻐. 쭉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가로로 쭉 펼쳐진 길게 늘어선 1차선, 왕복 1차선 도로가 나타나고, 그걸 건너자마자 전경에 보이는 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야? 무슨 구청이야? 라고 관공서 비슷한 느낌으로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정독도서관이고, 거기 올라가서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운동장이었겠죠. 운동장 자리에 각종 나무들 심겨져 있고, 거기서 저는 이번에 백송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소나무 이파리인데 겉에 그 목재가 외피가 하얀색이더라고. 저는 처음 봤어, 백송이라는. 보고 둘이 가서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를 즐겼습니다. 저야 몇 번 다녀왔고, 그곳을 알게 된 것도 공교롭게 제 기억으로는 책 속에 소개되기 전에 어떤 한 여행 유튜버가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봄이면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나무를 여행하러 온다, 숨겨진 장소다 라는 걸 소개를 듣고 그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곳에 놀랍게도 이후에 그 장소가 계속 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오브제들의 중복이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살면서 내가 어떤 타자라든가 어떤 오브제들을 모르고 넘어갈 때 하고 인지하고 넘어갔을 때
인지하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그걸 봐도 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잠깐만, 여기 기름 좀 넣어야 돼. 어찌됐든 이번 주말에 연휴가 길어서 한번 둘이 다녀왔는데 상당 부분 흥미롭더라고. 그리고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세 번째 그 전하영 씨 작가 작품은 뭐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성혜령 작가의 그 나방파리보다는 뭐 몰입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그 공간 세 개의 작품에 몇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있었던 배치된 장소에 대한 흥미로운 서술이 우리를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지. 그리고 되게 재밌더라고. 그 선배가 있었던 여기가 앉았던 자리야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아, 이거 큰일 났네.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책 리뷰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예를 들어 전하영 작가 같은 경우에 그녀는 가로등 밑에서 꽤 오래 서 있었던가 제목이 그건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두 번째가 몰입이 좀 안 돼서 뭔가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거여서 좋았다는 거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씨. 이게 후진이 되나? 아씨. 그 앞에 벙커 있잖아요. 앞에 사장님 옆에 거기 살 돌려도 이제는 후진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후진이 괜찮은 건가요?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30리터 주세요. 30이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다음에는 지금 죽은 제독하고 있는 죽은 군대 장군인가? 이스마일 카달의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예전에 2017년, 18년 그 무렵, 19년 무렵에 노벨상 수상은 못했잖아요. 이스마일 카달은. 그걸 다시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구해가지고 잘 찾아가지고 아직 다 됐나요? 잠시만요. 지금 다시 읽고 있습니다. 뭔가 역시 좋은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은 작품들은 정말 그 사무치게 좋은 거 사무치게. 여러분들도 어떤 텍스트를 먹는다고 이제 흡수하거나 먹을 때, 나 이제 좀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먹을 때 뭔가 좋은 보양식을 먹는다는 느낌의 이런 문장들이 있어. 분명하게. 뭐 잘 쓰여져 있다는 표현보다는 몸에 이거 읽을 때 몸에 팍팍팍 이 박히는 듯한 막 그냥 이렇게 막 엑기스가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스마일 카달에 돌아가셨죠. 2022년 무렵에 코로나 때. 너무 작품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패전을 하고 로마니아에 많이 묻혀 있었을 당시 장병들의 시신을 고국으로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 로마니아와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협상에 성공을 하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한 장군 제너럴이 죽은 군대를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루마니아가 아니라 알바니아인 입장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장군의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그린, 약간 스포하자면 결론은 반전이 있으니까 물론 뭐 훌륭한 소설이기도 하겠지만 이 죽은 군대 장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현학적이지는 않아. 문장 자체가 현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 절제되면서도 절제됐다고 하지만 문장이 그렇게 또 짧지도 않아. 되게 담백해. 그러면서도 밑에 깔린 깊은 슬픔이나 어떤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슬픔이 담겨져 있는 쓰면서도 그 슬픔 속에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통찰이 그대로 그 전체적인 소설에 배어져 있으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치유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나 같은 경우는 받았어요. 잘 읽면서 뭔가 마치 내가 어디 타박상을 입었을 때 시원한 파스를 받으면은 쫙 퍼지잖아요. 또 뜨거운 핫팟을 발라도 어떤
묵직하게 몸속에 스며드는 완통의 느낌이 들잖아. 그 이스마일 카델의 작품은 사람을, 독자를 완통시켜준다,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 너무나 흥미롭고, 두 번째 읽는데도 지금 한 7년, 6년, 6, 7년 전의 일이지만 새롭게 가끔가다 책 내용을 가지고 그 LLM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분야별로 좀 틀리게 하는데, 즉각적이면서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따로 하나 쓰는 게 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있어. 그런 수학적이거나 이런 내용들 때, 그다음에 이런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뭔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엔 클로드를 써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과 틀리지 않게, 사람도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할리네이션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에라율에 비하면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게다가 높은 수준의 철학적인 백데이터들이 있고, 저는 클로드를 책을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할 때는 또 모른다고 해. 그러면 또 다만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에 대한 자신이 없는 데이터지만 추정을 한다든가, 작가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반적인 스탠스등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고맙지.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무료로. AGI 비슷하게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몇 개를 쓴다는 교수님도 있었는데, 그 양반 말은 한 50%만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최소 한두 개 이상은 유료로 써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초짜 여직원이나 프레시맨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불평불만이 없어. 질문을 하면 질문을 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질문에 정말 그 화자가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서 알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이 기계지만 민망할 정도로 물어봐도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나는 그 챗GPT 처음에, 나 지금은 챗GPT를 안 써요. 하도 소란스러워갖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수주 안에 그게 한국에 배포되고,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거를 썼는데, 주로 이제 스케줄 레이아웃 잡을 때 저는 그걸 썼어요. 꽤 잘 나왔었어,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방금 사고 날 뻔했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레이, 우리의 이 모든 미래적인 기술적인 특이점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8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했던 레이커즈와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선형적인 우리 인간은 선형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수로그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공리라는 개념, 지수로그하는 개념이 이 인공지능 AI를 인공지능 AI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내 몸속에는 어떤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데 어떤 소설을 읽다가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오면서 쓰고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랬는데 물론 정말 그런 것 같아. 몇 년 전 얘기지만 그 놀라운 인터뷰 능력이라든가 깊은 지적인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 대답 같은 게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와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문학 작가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토해내는 건 맞는데 그걸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잖아. 반면에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배포되고 있는 제3의 불, 제4의 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에게 처음 인간이 불을 발견했을 때처럼 지금 인공지능은 그와 버금가는 인간의 초혁신을 이끈다고 한다고 레이커즈와 얘기했고 그 중에서 욕심이 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자기가 원한다라면 거꾸로 그 수명이 지금은 이제 노화가 이렇게 라인으로 해갖고 선형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에 이제 불과 수십 년 안에는 우리가 있는 질병이 뭐 거의 타파가 되고 노화도 극복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씩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체가. 그때는 정말 그게 악몽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몽이라는 경우 대부분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악몽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라고 보면 그거는 분명한 악몽이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약한 할만 동사무소 가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약을 먹으면 내가 심각하게 알고 있는 현재 심각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암도 치료가 되는 거고 눈도 침침한 부분이 눈도 획기적으로 계산을 시켜주고 싼 가격으로 치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유도 되고 혈액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부분도 아주 혁명적인 발전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더 살 것인가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수명 연장을 할 것인가 그런 시간이 온다고 레이카지왈이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80년대, 90년대 이런저런 얘기들 했을 때 LLM이 나오고 AGI가 나오고 거의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적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주목할 거는 인간 소행에 대한 문제예요. 어찌됐든 그런 유공기술 관련된 내용에 쓰고 있는데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융합이 돼서 하면은 와 쫀쫀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한자라든가 뭐 이런 단어라든가 작가에 대한 배경 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수업을 내가 주도하면서 뭔가 학습을 하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학습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 놀랍고. 아무튼 뭐 중국인대 장군 이스마일 카드르 알바니아 흔치 않는 동유럽 작품이잖아요. 꿈의 궁전이라는 또 동유럽 작품도 있고 꽤 흥미롭더라고. 그래서 이런 체코라든가 체크, 알바니아, 조지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아니라 예전부터 품고 있던 거. 우리 주로 이제 불악파 쪽에 있는 프랑스라든가 미류, 영미 이쪽 작품만 했잖아. 중국이나 일본 다 아니더라고. 다양한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먹을 때 내가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는 꽤 유효한 경험이